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11월 18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 마이너스 0.58% 하락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0.26%,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33% 하락했습니다. 이날 미국의 대형 유통점인 타겟과 건축자재 판매점인 로우스의 실적 호조에도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혼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타겟은 3분기 매출액 및 주당 순이익이 각각 257억 달러, 3.03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기간 로우스는 매출액 및 주당 순이익이 각각 229억 200만 달러, 그리고 2.73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고요. 3분기 실적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양사는 모두 향후 매출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고 자사주 매입도 공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겟은 이 마이너스 4.73% 하락을 했는데요. 3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좀, 장이 안 좋다 보니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네요. 자, 그리고 또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도 이 인플레이션 우려랑 또 연준의 긴축적 정책 대응이 경제 회복세를 위축시킬 가능성에 지금 시장은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3에서 1.65%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장후반에 1.59%로 하락하면서 좀 이 같은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한편 이날 연준 인사들은 통화 정책에 대한 별다른 발언은 내놓지 않았는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미국 채권 시장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당국이 조치를 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런 개입은 선택이 아니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한 결제 수단이 되도록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지만 은행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언급했고요.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10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0.7% 감소한 152만 건으로 집계돼 시장 전망치 159만 건을 하회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축자재와 인력 부족, 그리고 물가 상승 등이 예상치 못한 주택 착공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연 165만 건을 기록해 전월 대비 4%, 전년 동월 대비로는 3.4% 증가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미중 유가 안정 협력 기대감 등에 급락을 했는데요. 12월 WTI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우선 아이폰을 잠금 해제. 마이너스 2.98% 하락한 78.36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갑자기 아이폰에서 말이 나온 거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또 우리 애플을 비롯해서 한번 기술주 흐름을 볼까요?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65%나 상승해 주면서 흐름 좋게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0.07%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흐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이 주가가 소폭 상승을,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주가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사실 리비안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오다가
이날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마이너스 15.08%. 리비안 주가의 하락은 아무래도 상장 이후 폭등에 따른 조정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반면 이 테슬라 같은 경우 좀 그동안 그 일론 머스크 CEO 주식 매도세 때문에 계속 이제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전날부터 반등이 세게 나왔죠. 그래도 이 매도세 지속 등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면서 3.25%나 상승 흐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또 눈에 띄었던 건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살짝 또 조정이 나왔는데요. 약세를 좀 보였어요.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뒀던 이 엔비디아는 3.12% 하락을 했고요. 뭐 AMD나 이런 거 다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76% 하락을 했고, 전체적으로 전자상거래 쪽도 조정을 좀 세게 받았죠. 네, 근데 로블록스 같은 경우 이제 메타버스 게임인데 지금 실적이 잘 나온 이후 계속해서 상승 흐름 잘 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 정부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 대상 백신 접종에 나설 거로 또 기대가 되면서 화이자, 모더나 등 상승 흐름 나타났습니다. 은행주들 조정을 좀 받았고, 네, 이쪽 여행항공 카지노 쪽도 좀 아직은 힘이 없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자동차 쪽은 그래도 흐름이 참 좋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경우는 뭐 급등에 따른 또 급락이 나타나는 거,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 GM이나 포드 같은 완성차도 지금 흐름 참 좋게 가지고 가고 있네요. 미국장이 사실 이렇게 또 한 차례 쉬어가다 보니 한국장 또 걱정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 어제 이미 우리가 또 두들겨 맞았죠. 이렇게 두들겨 맞은 상태에서 미국장이 또 안 좋게 나오면 우리는 또 추가 하락을 염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어제 같은 경우 사실 외국인은 계속 매수로 들어와줘서 좀 방어를 해줬지만, 지수 방어에 힘을 써줬지만, 기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매도만 하면서 끝내 8,700억을 매도했습니다. 만약에 어제 외국인이 양매도를 보였다면 우리나라 지수 마이너스 1.16으로 절대 안 끝났을 겁니다. 마이너스 2%대, 마이너스 3%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정말 좀 시장이 안 좋았는데요. 근데 이 와중에 잘 가는 애들도 있었죠. 물론 특히 뭐 코스닥에서 보면 코스닥도 계속 이렇게 쭉 하락을 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이제 M게임을 비롯해서 뭐 좀 NFT, 메타버스 게임주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근데 카카오 게임즈 보면은 양봉으로 쭉 뽑아내다가 결국 음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윗꼬리 달고 마감된 종목들이 꽤 많다라는 거. 그리고 눈에 띄었던 건 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비롯해서 뭐 뉴라든가 이런 좀 뭐 위지익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또 OTT 관련, 그리고 위지익이나 덱스터처럼 메타버스 대장주들도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SM이나 JYP처럼 엔터주들도 역시나 다시금 살아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도 꾸준히 자리 만들어가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 차별 장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확실히 지금 대형주가 포집되어 있는 코스피보다 중소형주, 또 종목 차별 장세로 이어지는 코스닥이 훨씬 더 흐름은 괜찮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은 절대 열심히 매매해야 될 타이밍이라기보다 보유한 거 이제 올랐을 때 수익 잘 챙기면서 나오고, 떨어져 있는 거는 좀 시간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다음 상승을 좀 기다리는 연습해야겠죠. 그리고 현금 확보한 걸로는 지수가 또 쿵 하고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오히려 그때 이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또 준비, 새롭게 또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2950포인트 선에서 이렇게 좀 지켜줄지, 아니면 2900포인트까지 진짜 또다시 하락세로 넘어가는지 보면서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되는 단계에 온 건 맞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흐름 잘 체크하면서 꼭 외국인 기관 수급 체크 하면서 자신의 이제 종목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이따 또 12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서 같이 공부하면서 흐름 보도록 해요.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